유가와 관련한 역사는 음모론적 이야기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가 급등 혹은 급락은 큰 정치적 경제적 이벤트를 자주 동반해 왔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1980년대 후반 소련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를 이용해 유가 급락을 야기했고 이것이 소련 붕괴를 촉발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10년 가까이 고전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석유 수익이 국가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986년 사우디가 원유 증산과 함께 점유율 전쟁을 선언하자 유가가 1985년 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이듬해 7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이후로도 수년간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소련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결국 소련은 1991년 12월 붕괴합니다. 반대로 1970년대 유가 급등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달러는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출범 이후 달러와 금을 교환해주겠다는 금 태환 약속에 기반해 국제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의 재정 상태를 의심한 각국에서 미국의 금 인출을 요구하자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지한다고 밝힙니다. 금 태환 중지는 달러의 지위를 흔들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원유 시장에서는 달랐습니다. 당시 달러는 석유를 거래하는 수단이었는데요. 미국은 사우디로 하여금 원유의 결제 통화를 달러로 통일하게 했고 우연하게도 1970년대 유가는 10년간 꾸준히 상승합니다. 1970년대 초반 유가는 배럴당 3달러 수준이었는데 이후 10년 내내 꾸준히 오르면서 1970년대 후반에는 30달러 이상이 됩니다. 가장 최근인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의 유가 급등도 음모론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2000년대 초반 연평균 10% 넘는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는데요. 이때 중국 원유 수요는 2000년대에 약 10년 동안 2배로 늘어납니다. 유가의 등락은 중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유가 급등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야기한 사례들은 모두 사후적이고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사전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가를 조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모든 재화의 가격이 그러하듯 유가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석유 수요는 어느 특정 집단이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석유는 전 세계인이 모두 사용합니다. 따라서 석유 수요를 한 나라가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석유 수요를 조정한다는 것은 거시경제 전반을 조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석유의 공급도 세계 각지에서 수년에 걸친 장기 투자의 결과이므로 단기적 개입으로는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위기나 급변이 유가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이 역시 단기 충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가 변동과 그로 인한 세계 경제의 변화를 자국의 이익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며 아마도 지금도 유가 변화에 따른 손익을 세계 각국은 치밀하게 계산할 것입니다. 만약 향후 유가가 급등한다면 치열한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음모론적 해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가 상승 사이클이 석유 수입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석유를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의 내재적 약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